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작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내용들 하나씩 확인해 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 회복 덕에 소매 판매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로존의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7%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0.2% 증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 경제 지표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매 판매가 오늘 좀 큰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3개월 연속 좀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표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주요지수가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좋았다, 또 혼조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상무부가 1%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상에 부합하거나 일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되겠고요. 지난해 12월 0.5% 증가에 비한다면 증가폭은 일단은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2% 증가했는데 0.1% 증가를 점쳤던 시장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핵심 소매 판매가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지만요. 이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좀 힘을 얻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와 휘발유, 건설, 자재 같은 이들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는 0.1% 증가했습니다. 전망은 0.2% 증가했는데 역시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고요. 건축 자재는 0.3% 증가했지만 자동차 판매는 0.1% 감소했다라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표 결과에 대해서 투자기관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은 소득세 인상을 감안할 경우에 소비 활동은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고용시장은 역시 안정되고 있어서 앞으로 소비 지출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이 좀 극복된 것으로 보이네요. 물가 쪽도 볼게요.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이 상승폭은 크지 않네요. 네, 노동부가 1월 수입 물가를 발표했습니다. 전월과 비교한다면 0.6%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망치가 0.8% 상승이었는데 예상보다 상승폭이 크진 않았고요. 전월에 0.1% 하락했다는 사실을 비교한다면 상승폭은 작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는 석유의 수입 가격이 2.9% 오르면서 전체적인 수입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석유류의 수입 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식품과 자동차의 수입 물가는 0.5%, 0.1% 각각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 물가는 0.3% 올랐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네, 기업 재고 쪽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가는 했습니다만은 전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심리가 여전히 좀 불안한 것으로 보여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재고는 전망에 역시 미치지 못했습니다.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달에 기업 재고가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상치가 0.2% 증가했고요. 지난해 6월 이후에 증가폭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항목별로 자동차 재고가 0.8%,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재고는 0.3% 증가했다라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도매업체와 재고업체의 재고가 각각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재고 물량 소중 기간은 1.27개월을 기록을 해서 전월에 1.28개월에서 역시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기업 심리 또 기업 전망은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부장님께서 최근 주식시장에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이 기업들이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편을 취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는데 함께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주요 관계자가 이 경기 전망에 대해 입장을 표명을 했죠. 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경제 낙관론을 밝혀서 시장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줄었다라고 밝혔고요. 미국 경제 전망 또한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오늘 아칸스 주립대학에서 강연을 가졌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유로존의 경제가 안정되고 있고 올해 일부 지역은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유로존 채무 위기가 안정되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새로운 국채 배입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을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예, 이런 경제 낙관론으로 연준의 출구 전략 논의도 좀 확산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블러드 총재가 연준에서 상당한 발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요. 블러드 총재는 중국의 정권 교체가 마무리된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도 더욱더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고요. 미국의 불확실성 역시 대선 이후에 상당히 줄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어서 올해 미국 경제는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블러드 총재의 발언 이후에 연준의 출구 전략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확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연말에는 긴축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입장이 언제 바뀔지 좀 봐야겠네요. 네.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론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유로존의 실물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기대감도 다시 한번 대두가 됐습니다.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12월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7%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망치가 0.2% 증가였는데 예상보다 3배 이상 증가폭이 컸고요. 전월에 0.7% 감소한 이후에 증가폭은 더욱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문별로는 내구재와 비내구재 분야가 모두 2% 늘었고 자본재 역시 1.3%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유로존 최대 경제구역인 독일이 0.8% 산업 생산이 늘었고요. 그리스 또한 0.2% 증가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탈리아와 영국 또한 각각 0.4%, 1.1% 증가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프랑스를 비롯해서 일부 국가들은 좀 정체라든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좀 부담 요인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로존의 차기 뇌관이다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았던 프랑스의 산업 생산은 0% 보합권에서 움직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스페인 또한 증가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와 포르투갈의 산업 생산 또한 1.9%, 1.3% 감소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또 전년 대비로 본다면 유로존의 산업 생산은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예상치인 2.3%보다 감소폭이 컸고요.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경제가 올해 0.3% 위축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 올해 플러스 성장은 다소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주장도 여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호황제가 좀 번갈아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유럽 증시는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33% 올랐고요. 프랑스 증시가 0.32%, 독일 증시 역시 0.67% 올랐습니다. 오늘 실적 호전 소식이 전해졌는데 맥주 업체 하이네켄이 주가가 5.74% 올랐습니다. 4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호재가 됐고 프랑스 2대 은행인 소시에테 제노랄의 주가는 3.57% 빠졌습니다. 예상보다 손실폭이 컸다라는 사실이 악재가 됐습니다. 네, 상품 시장 마감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주요 상품 가격은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고래에서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0.43% 하락해서 배럴당 97.09달러로 거래되고 있고 금값 역시 비교적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0.41% 내려서 온스당 1642.90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민태성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0.1% 증가해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러한 경제 낙관론으로 연준의 출구 전략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유로존의 지난해 산업 생산이 시장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넉 달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경기 침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음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